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강릉 둘러보고 오늘 서울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죠? 거의 둘러보기로 한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북측 예술단이 올림픽 계기로 두 차례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 강릉, 서울. 그리고 우리 스키 선수들, 대표팀은 아닙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또 올림픽 축하 공연을 합동으로 북측에서 하고요. 예.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니까 북측은 남으로, 남측은 북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뭐 사전 점검단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온다고 할 때 하루가 늦춰졌잖아요. 원래 네. 이야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고. 왜 늦춰졌는지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예, 모릅니다. 예.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밥을 뭐 남겼고 안 남겼고 이런 네. 것까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뭐 머리 모양에다가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없었다. 뭐 반지만 그런 꼈다. 보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약 남성 대표가 왔으면 그런 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좀 그냥 뭐 좀 옷차림 약간 성차별적 보도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뭐 별 큰 소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점검단 숫자가 작았어요. 7명에 불과했고 또 철동 경호를 받았고 또 북한 점검단이 매우 말을 아꼈습니다. 예.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짓고 손도 흔들고 했지만은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설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실무적 대화는 뭐 별 스스럼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연히 관계자들하고. 해야죠, 그거는. 네. 네. 뭐 바깥에서는 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환영과 반대가 엇갈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충체육관 앞에 한 남성이 현동월 단장과 북한 점검단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이제 종이를 들고 서가지고 현 단장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 현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예. 반면에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인 당이죠. 그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그 북측 점검단이 KTX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쪽 지하철역 앞에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요. 북측 점검단도 그런 소리나 이런 건 다 듣고 분위기를 느꼈겠죠?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해나 이런 건 느끼진 않았을 건데 하지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북측 점검단이 어제 강릉에 이제 특급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취재 갔을 때 아니 여기 우리 이쪽 TV에서 우리 뭐라고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예. 채널은 2개밖에 없었지만은 예.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일로 방문하는 북측 인사들 중에 특히 단장급은 좀 노회하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상.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북측이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꺼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무 현장 점검단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별도 인터뷰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실무 점검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 혹시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꺼리겠죠. 부담스러워할 수 예. 있죠. 그나저나 우리 내부의 통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게 쫙 뛰어 올려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여유가 없어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죠. 꼭 이게 진보 보수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고 세대 간의 이런 좀 시각차도 느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귀담아 밝혔네요. 듣겠다.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뭐 예. 비판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냐라고 받아치면은 그게 또 정치 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수석은 여러 우려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참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정부도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윤수석에 따르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영어로 평창 올림픽,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검색어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아하. 지금 뭐 미국의 이제 MBC TV, NBC가 올림픽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북한에 지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요? 마식령 뭐 이런 쪽으로. 예, 그리고 뭐 예. 특파원뿐만 아니라 고위 뭐 부사장급 인사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제적 관심은 대폭 또 증가하는 건 이제 맞겠죠.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에도 예.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권 현송월 실장이었습니다. 단연 악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표단 7명이 방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강릉에서 아침 일찍 KTX 타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늘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일행이 오늘 서울에서 어떤 일정을 먼저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강릉역에서 아침 일찍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건너왔는데 이 서울로 왔을 때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KTX에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특별 그런 대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허. 서울역에서는 제일 먼저 간 곳이 잠실입니다. 일단 끼니는 때워야 되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 가서 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잠실 학생체육관에 가서 과연 이곳이 공연장으로 적합한지 그 뒤에는 이제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과 장축체육관을 둘러보면서 한번 역시 공연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판문점을 거쳐서 다시 육로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오후 7시쯤 혹은 그보다 더 늦을 수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면담이 추가된다면 오후 7시를 훌쩍 넘어서 밤늦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동선을 좀 짚어드렸고요. 현송월이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영상들을 아마 방송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이외에 북한의 속내, 그 이면의 북한의 전략, 이것들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관련 이야기는요. 북한학 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강 기자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송월이 잠실 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에 이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둘러보는 현송월 모습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현송월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 모습인데요. 조명도 한번 체크하고 음향 얘기하니까 이제 아리랑 노래가 나왔는데 저거 듣는 뭐 눈빛이나 이런 게 그냥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이네요, 신부장. 예. 예사롭지 않죠. 예.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상 서울이 주무대 아니겠어요? 북한이 노리는 거는 강릉보다 서울입니다. 저걸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송월 씨가 예술인이라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자기 퍼포먼스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우리 가수 이미자 씨도요, 평양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한 스텝이 말을 잘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 너 3번을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돼. 너 나가야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감명 깊게 보고 예.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야, 이미자 정말 포스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 측면이면 다행인 건데 저는 우려되는 게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뭐냐면 예. 현송월이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퍼포먼스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직접 하명 사건이라는 거죠. 아. 뭐냐면 김정은의 권위, 김정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네. 현성으로서는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자기 앞으로 정치 인생과 잘못하면 생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현성월 씨는 저렇게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하고 강릉에서 공연한다고 그랬잖아요. 강릉 공연은 아마도 강릉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서울은 지금 아까 영상 보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송월이요, 뭐 KTX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막 다니는데 이 남한의 지금 현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KTX를 타고 오면서 주변 풍경들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냐? 라면서 이렇게 뭐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좀 마스크가 별로 없는 건지 미세먼지가 없는 건지 하여튼 우리 인원은 뭐 우리 안내 인원은 마스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드코 부장 이 풍경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강 기자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평양에만 7번 다녀왔잖아요. 예. 평양 공기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양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있는 그 화력 발전으로 그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평양 전체 지역이 매캐한 석탄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던 10년 전에는 예. 공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녀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아, 마스크 낄 돈이 없는 근데 거군요. 마스크 비싸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스크 그 미세먼지까지 잡는 마스크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평양의 주민들은 그게 아주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제 그 강릉 아트센터 이외에 강릉 쪽에서 또 한 군데 둘러봤잖아요. 현송월이. 황영조 체육관을 둘러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현송월이 보고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주셨으면 여기를 한 5만 석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야. 나 이걸 새로 만들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게 체육관 측에서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체육관에 생각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대화를 듣고요, 신부장.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현송월한테 지금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런 광경을 통일부가 지금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통일부는 뭔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좀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뭐야 지금 무슨 북한 때문에 지금 평창올림픽하고 공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통일부가 안다면 예. 저런 영상 공개하는 걸 좀 조의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통일부가 이제 언론사한테 그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개됐을 때는 불리할 것 같은 영상은 편집을 해서 안 보여주고 괜찮은 부분만 뭐 언론에 공개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노 기자? 사실 방금 들으셨던 저 내용을 들으시기에 어땠어요? 약간 너무 저자세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게 어제 사실 북한 이제 그 북측 이제 점검단이 이렇게 동행을 했을 때 그 통일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일부 이제 잠입을 해서 취재한 영상, 그 취재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사실은 통일부에서도 저 부분을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왜 저 부분을 웃는 모습 그리고 대화 나누는 모습을 편집한 이후에 제공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북측이 이제 차분하게 점검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은 빼고 제공을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여러 가지 보도가 됐을 때 북측에서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해할 만한 것들을 사전 검열을 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 영상조차도 검열을 해서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비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원칙 아닐까 싶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이 현송월 단장을 대하는 이곳저곳에서의 그 모습들을 저희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자세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쪽에 계시는 분은 불편함 없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뭘 가져왔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입 안 대고 먹었는데. 지금 영상 보셨지만 특히 이 부분 정부 관계자가 남측에 있는 동안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시겠다라는 단어랑요. 연송월을 주변에 이제 감싸고 있던 정부 관계자들이 특히 국정원 관계자가 이제 질문을 취재진이 막 하니까
지금 질문하지 마라. 불편해하신다. 라면서 뭔가 높여서 부르는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예. 취재진들 사이에서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석구 부장, 지금 이 모든 상황들 보셨을 때 너무 저자세 아닌가요? 예, 그런 지금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요, 현송월이 와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 김정은이 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극진하게 접견했지만 저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곱히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몇 번씩 들더라고요. 예. 그런 비판에 동의합니다. 저 부장, 혹시 뭐 다량의 취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 가셨을 때 혹시 저런 경험, 뭐 이렇게 좀 무대를 받거나 그런 경험이 반대로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남한의 기자고요. 굉장히 그 유력한 신문의 기자이기 때문에 예. 항상 근접 경호를 받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경호원이 붙죠. 예. 그리고 안내를 하죠. 근데 사실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거죠. 예, 감시합니다. 제 옆에 한 명, 그리고 5m 근방에 한 명이 저를 감시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접대라고 그러면 접대인데요. 예. 굉장히 그 북한에 가면 저는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근데 지금 현성월 씨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현성월 씨가 원하는 모든 것에 우리 남한의 정부가 동선과 먹는 것과 자는 것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평양에 갈 때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정원 관계자가 어제 현성월한테 기자들이 현성월한테 막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풀어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국정원 관계자가 불편해하십니다. 누가? 현성월이 너무 극존칭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또 좀 나섰습니다. 근데 청와대의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호상의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경호팀에서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재하기가 뜨거운 거는 좋지만 사고를 방지함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개 일정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공연단을 위한 점검 방문입니다. 청와대에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이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리면서 뭐 어떤 특정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신 부장? 지금 많은 그 각사의 언론사의 훌륭한 기자들이 지금 붙어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같던데요.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자들이 쓴 거는 현성월 씨가 불편해하신다라고 듣고 그 맥락에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온당한 건가? 그런데 지금 그 저 영상을 보면 주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네. 경호원님들이 불편해하신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건데 너무나 달라서 저거는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네. 노 기자도 청와대를 뭐 출입을 했으니까 저렇게 어떤 특정 보도 하나를 가지고 청와대가 사실 저 보도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기자단은 또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노 기자? 예. 저는 제가 지금 청와대 기자는 아니지만 같은 기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북한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를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뭔가 풀을 짜서 기자들이 최소한의 인력이 붙어서 현송월의 어떤 이제 그 방남 일정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경호 인력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그냥 밀치거나 막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포착이 되고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예. 접근하지 말아라, 불편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듣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에서 우리 보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기자들의 어떤 취재의 편의 이런 것들을 돌보지는 않고 좀 변명에만 급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성월이 이곳저곳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경호도 붙고 지금 의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관 기자? 네, 우선 교통체증이 상당히 이동할 때마다 유발이 돼서 상당한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교통 통제를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현송월이 왔을 때는 이런 교통 통제 때문에 이제 통행이 매끄럽지가 않았던 거죠. 서울역 앞에는 상당히 혼잡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또 게다가 출근 시간이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이 여기저기 이제 글을 올리면서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임금님 행차하신 줄 알았다. 그리고 주최국은 우리인데 북한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고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인 점검이 아닌 어떤 의전에만 좀 중점을 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현송월이 강릉에서 서울역까지 KTX 편으로 왔는데요. 그 이제 현송월이 서울역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뭐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이라고 하죠. 그런 행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영상을 좀 보셨지만요. 일단 반대한다라는 그 보수단체의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찰나에 현송월이 이렇게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본인의 그런 방문 그리고 북한의 그런 제스처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이렇게 조은진 의원 등 이런 대한민국당 더하기 보수단체 회원들 모두 다 이제 모인 건데 예.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욕설까지 나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기와 김정은 그리고 한반도기 그 사진 등을 불태우는 그런 화형식도 서로 열렸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른바 우려가 됐었죠. 이번 이 현송월 방남이나 이런 걸 두고 남남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남남 갈등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요. 노동신문을 통해서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신부장께 이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역대 최악의 비인기 올림픽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줬다. 남조선 각계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 북한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올 텐데 하나 이제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측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북측의 언론이 북한에서 보도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북한에서 보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신문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평창에 가서 관심도 없는 세계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평창 대회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주고 성대하게 해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남한의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또 정반대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신문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발행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대회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현송월이 어제하고 오늘 방문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하루 더 앞서서 오려고 했는데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취소하더니 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부장, 어제 북한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반구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왜 안 오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느냐고 질문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 통일부 장관께서 그렇게 발표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우리가 지금 일정이 어그러졌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내일 갈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근데 또 갑자기 그날 아침에 우리 못 가라고 한 것도 너무 놀랐고요. 네. 또 그날 밤에 또 내일 갈게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 국면에서 온 오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는 지금 예.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시정 요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날 조명균 장관이 이제 방남을 현송월이 취소하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제 전통문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못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현송월 방남이 취소된 거는 우리 남한 언론들이 너무 기사를 안 좋게 쓰니까 방남을 취소한 거 아니냐. 약간 언론 탓을 하듯이 얘기해서 또 좀 구설에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도한 추측성 기사라든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좀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때때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마치
우리 언론이 약간 좀 잘못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북한이 약간 기분이 상해서 오려고 했다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 탓을 할 게 아니라 북한에 아까 신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유감 표명을 하고 우리 일정이 막 조율이 된 상태에서 어그러진 건데 그런 항의는 못하고 자꾸 언론 탓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왜 자꾸 이제 북한 심기만 신경을 쓰느냐. 북한이 뭐 안 온다고 했다가 이제 말을 바꾸고 그리고 뭐 파견단도 규모를 좀 얘기를 했다가 뭐 아무 현송을 빼고는 그 인원이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왜 북한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면서 언론 탓을 하고 언론에 사실 지금 협조를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신부장 말씀. 예, 지금 말입니다. 그 현성월 씨가 안 온다고 했을 때 나온 그 지금 설명이 말이죠. 예. 언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여권인가요? 야권인가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예, 똑같은 야권이. 얘기를 통일부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건 틀렸어요. 그 가설은. 만약에 현송월과 김정은의 어떤 애정관계에 대한 보도 때문에 불만이 평양에서 있었다면 예. 바로 그 다음날 현송월 씨가 못 옵니다. 아, 그거 갖고 평양 내에서도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와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든 통일부든 지금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뭔가 내려올 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든지 예. 예를 들면 김정은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친서를 쓰든지 뭘 뭔가 대남 메시지를 가지고 오든지 그게 하루 늦어져서 자기들 사정으로 하루가 늦어진 거지 나만 언론 보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지금이라도 아닌 것 같다고 또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외교안보 전문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런 우려를 나타냈네요. 강병규 기자 소개해 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그 이후를 걱정하는 말인데요. 예. 자,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고실로 우리 정부에게 갑질을 하고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형국이 됐다. 예.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대북 제재 체계를 무너뜨리고 북핵을 용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약간 화전 양면 전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신부장은 윤덕민 전 원장 잘 아시죠? 야, 그 잘 예. 알죠. 저 우려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런 위험이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고요. 예. 제가 작년 말에 태영호 전 공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면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게 뭐냐면 태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창에 온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 쌍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창 때까지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안 할 테니 예. 남한은 그동안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을 하고 그건 뭐냐면 자기들 북한도 알거든요. 남한은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해야만 되죠. 연기하더라도.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자기들이 4월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 예. 거기에 대응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평화공세를 하는 것이다라고 태공수가 예측을 했어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고 예. 윤덕민 전 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신부장 말씀 들으면서 답답한 것이 우리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평창 올림픽 기간에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연기입니다. 근데 북한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 나만 너희들 중단 안 했으니까 우리 또 미사일 쏘고 도발을 하면 지금의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예.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청와대일 겁니다. 이렇게 와서 현성월이 오고 평창대회를 잘 치렀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평창까지 가서 그렇게 남한 정부를 도와주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다시 훈련을 하다니 그러면서 다시 도발 국면으로 갈까봐 예. 지금 아마 청와대도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어제 근데 노은지 기자 그 강릉 아트센터를 현송월이 방문을 했잖아요. 지금 강릉 공연장으로 유력한 곳인데 거기에서도 좀 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공연장을 일단 도착하자마자 큰 공연장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어제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2시간 넘게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정 브랜드의 조명과 음향 기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의 목소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쪽에서 원했던 것들이 뭐 스피커 같은 거라든가 뭐 메이어라든가 또 조명 그냥 이탈제 알파 같은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또 강릉아트센터가 뭐
그런 조명기를 또 사용하지 않고 그거와 동급으로 대치됐던가 아니면 또 렌탈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주겠다. 그런 논의를 해서. 근데 저는 신부장 뭐 현송월이 음향 뭐 꼼꼼히 체크하고 조명 꼼꼼히 체크하고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현송월의 저 속마음은 전 다른 데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방송 오늘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술인 현송월. 두 번째는 뭡니까? 김정은의 최측근 현송월입니다. 지금 현송월은요,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공연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볼까? 미국 사람들이 잘 볼까? 이게 지금 고민이 아니고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공연을 보고 예. 내가 다시 평양에 돌아왔을 때, 야, 현동지, 현송월, 너 진짜 잘했다. 나 진짜 만족스럽게 봤어. 이 말을 듣는 게 유일한 목표일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1박 2일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꼼꼼하게 진지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예. 북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한을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예. 오로지 김정은의 권위, 김정은의 국제적인 영향력, 국정원의 대남 영향력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김신조 목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김신조 목사가 채널A랑 인터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송월은 그냥 손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손님으로만 대하면 된다. 오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자, 강병규 기자. 근데 어제 보면 강릉에서 현송월이 머물렀던 장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곰곰이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특급 대우 받는 중마 처녀 이렇게 현송월을 지칭하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거대한 호텔이요. 어제 현송월이 묵었던 호텔인데요. 과연 이 건물에서 현송월이 어디에 묵었냐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제일 꼭대기층의 VIP룸이라는 거죠. 지난 17월에 문을 연 호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가격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한쪽 면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일반인 그리고 불필요한 직원들과 마주치지 않게끔 이렇게 보안도 철저히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 특 2급 호텔 자리인데 일반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시는 것처럼 한 1박에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자기 전에 점심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점심은 이동해서 다른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이 B호텔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B호텔 벽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주영이 사원들과 함께 정주영 전 회장이죠. 사원들과 함께 이렇게 씨름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이 벽면에, 이 사진이 벽면에 걸려 있던 건데요. 자, 그럼 B호텔과 이 정주영이 어떤 인연이 있냐? 바로 정주영 전 회장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호텔이 리모델링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주영 전 회장은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건너왔는데요. 98년에는 소떼 방북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2003년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전 회장의 이런 북한에 대한 인연 때문에 점심은 여기서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떼 방북 당시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옛날 소녀는 아버지가 소를 팔아모아둔 70원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었다. 장남을 1등 농부로 만드는 게 손이셨던 아버지였다. 근데 그 한 마리 잡아줘요. 그 일을 하고요. 후에 우리는 고향 반찬을 주고합니다. 어제 오찬을 한 장소 S호텔인데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과 인연이 있는 호텔이어서 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호텔 이름을 뭐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현대그룹에서 만들었던 호텔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름을 바꾼 거고요. 네.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즐기면서 휴가를 즐겼다고 하죠. 평양에 가면요,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2000년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나죠. 6.15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공동선언을 하는데 그게 2000년인데 그 정상회담을 어쨌든
물기를 튼 사람이 누굽니까? 정지용 회장이 솥대를 몰고 98년에 방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됐네요. 어쨌든 그런저런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에 물꼬를 튼 현대 정주영 고 명예회장 그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굉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는 유경 정주영 체육관을 현대가 지어줬던 거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다 현대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현대그룹이 만든 호텔이겠죠. 근데 신부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잖아요. 김여정이 있고 지금 이제 현송월이 있는데 뭐 그래픽 화면을 보면 좀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는 동생인데 선전성동부 부부장, 현송월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자 선전성동부 또 부부장에 또 자리를 맡았다. 뭐 이런 좀 또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현송월은 예술인이 아니라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여기 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바로 직함으로도 맞는 겁니다. 선전선동부가 어떤 데인지 모르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북한의 선전선동부라는 건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독재 체제를 미화하고 홍보하고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의 핵심 기관이 바로 선전선동부예요. 그 현송월이 거기 지금 부부장 됐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현송월이 맡게 됐고 그 사람이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가설이 맞는 거예요. 정확히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점검하고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리는요. 과거에는 김정일이 맡아서 아버지를 미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 잘해서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선전선동 부장 자리를 비워뒀어요. 왜? 선전선동 부장은 김정일 자신이에요. 그리고는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제적 관심은 대폭 증가하는 또 건 이제 맞겠죠.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에도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단연 악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표단 7명이 방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강릉에서 아침 일찍 KTX 타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늘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일행이 오늘 서울에서 어떤 일정을 먼저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강릉역에서 아침 일찍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건너왔는데 이 서울로 왔을 때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KTX에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특별 그런 대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역에서는 제일 먼저 간 곳이 잠실입니다. 일단 끼니는 때워야 되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잠실 학생체육관에 가서 과연 이곳이 공연장으로 적합한지 그 뒤에는 이제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과 장축체육관을 둘러보면서 한번 역시 공연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판문점을 거쳐서 다시 육로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오후 7시쯤 혹은 그보다 더 늦을 수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면담이 추가된다면 오후 7시를 훌쩍 넘어서 밤늦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동선을 좀 짚어드렸고요. 현송월이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영상들을 아마 방송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이외에 북한의 속내, 그 이면의 북한의 전략, 이것들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관련 이야기는요. 북한학 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강 기자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송월이 잠실 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에 이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그 둘러보는 현송월 모습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강릉 둘러보고 오늘 서울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죠? 거의 둘러보기로 한 일정은 다 끝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북측 예술단이 올림픽 계기로 2차례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 강릉, 서울. 그리고 우리 스키 선수들, 대표팀은 아닙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또 올림픽 축하 공연을 합동으로 북측에서 하고요. 예.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니까 북측은 남으로, 남측은 북으로 가는 거죠. 네. 뭐 사전 점검단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온다고 할 때 하루가 늦춰졌잖아요. 원래 네. 이야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고. 왜 늦춰졌는지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예, 모릅니다. 예.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밥을 뭐 남겼고 안 남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뭐 머리 모양에다가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없었다. 뭐 반지만 그런 꼈다. 보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만약 남성 대표가 왔으면 그런 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좀 그냥 뭐 좀 옷차림 약간 성차별적 보도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뭐 별 큰 소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점검단 숫자가 작았어요. 7명에 불과했고 또 철동 경호를 받았고 또 북한 점검단이 매우 말을 아꼈습니다. 예.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짓고 손도 흔들고 했지만은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설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실무적 대화는 뭐 별 스스럼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연히 관계자들하고. 해야죠, 그거는. 예. 네. 뭐 바깥에서는 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환영과 반대가 엇갈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충체육관 앞에 한 남성이 현송월 단장과 북한 점검단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이제 종이를 들고 서가지고 현 단장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 현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예. 반면에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인 당이죠. 그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그 북측 점검단이 KTX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쪽 지하철역 앞에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요. 북측 점검단도 그런 소리나 이런 건 다 듣고 분위기를 느꼈겠죠?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해나 이런 걸 느끼진 않았을 건데 하지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북측 점검단이 어제 강릉에 현송월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 모습인데요. 조명도 한번 체크하고 음향 얘기하니까 이제 아리랑 노래가 나왔는데 저거 듣는 뭐 눈빛이나 이런 게 그냥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이네요, 신부장. 예. 예사롭지 않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상 서울이 중후대 아니겠어요? 북한이 노리는 거는 강릉보다 서울입니다. 저걸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송월 씨가 예술인이라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자기 퍼포먼스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가수 이미자 씨도요, 평양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한 스텝이 말을 잘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 3번을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돼. 너 나가!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감명 깊게 보고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길 해주더라고요. 야, 이미자 정말 포스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이면 다행인 건데 저는 우려되는 게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뭐냐면 현송월이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퍼포먼스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직접 하명 사건이라는 거죠. 뭐냐면 김정은의 권위, 김정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현송월로서는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자기 앞으로 정치 인생과 잘못하면 생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송월 씨는 저렇게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하고 강릉에서 공연한다고 그랬잖아요. 강릉 공연은 아마도 강릉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서울은 지금 아까 영상 보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송월이요, 뭐 KTX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막 다니는데
이 남한의 지금 현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KTX를 타고 오면서 주변 풍경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냐? 라면서 이렇게 뭐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좀 마스크가 별로 없는 건지 미세먼지가 없는 건지 하여튼 우리 인원은 우리 안내 인원은 마스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사코 부장 이 풍경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강 기자가 좋은 질문했는데 제가 평양에만 7번 다녀왔잖아요. 예. 평양 공기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양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있는 그 화력 발전으로 그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평양 전체 지역이 매캐한 석탄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던 10년 전에는 공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녀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아, 마스크 낄 돈이 없는 거군요. 마스크 비싸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스크 미세먼지까지 잡는 마스크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평양의 주민들은 그게 아주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제 그 강릉 아트센터 이외에 강릉 쪽에서 또 한 군데 둘러봤잖아요. 현송월이. 황영조 체육관을 둘러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현송월이 보고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주셨으면 여기를 한 5만 석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이걸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체육관 측에서 또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체육관에 하면 생각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대화를 듣고요, 신부장.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현송월한테 지금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런 광경을 통일부가 지금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통일부는 뭔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좀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뭐야 지금 무슨 북한 때문에 지금 평창올림픽하고 공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통일부가 안다면 저런 영상 공개하는 걸 좀 조의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통일부가 이제 언론사한테 그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개됐을 때는 불리할 것 같은 영상은 편집을 해서 안 보여주고 괜찮은 부분만 언론에 공개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노 기자? 사실 방금 들으셨던 저 내용을 들으시기에 어땠어요? 약간 너무 저자세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게 어제 사실 북한 그 북측 점검단이 이렇게 동행을 했을 때 그 통일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일부 이제 잠입을 해서 취재한 영상, 그 취재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사실은 통일부에서도 저 부분을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왜 저 부분을 웃는 모습 그리고 대화 나누는 모습을 편집한 이후에 제공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북측이 이제 차분하게 점검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은 빼고 제공을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여러 가지 보도가 됐을 때 북측에서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해할 만한 것들을 사전 검열을 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 영상조차도 검열을 해서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원칙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특급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취재 갔을 때 여기 우리 이쪽 TV에서 우리 뭐라고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채널은 2개밖에 없었지만은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일로 방문하는 북측 인사들 중에 특히 단장급은 좀 노회하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북측이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꺼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 현장 점검단이니까 사실 그렇죠. 별도 인터뷰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실무 점검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 혹시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꺼리겠죠.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그나저나 우리 내부의 통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게 쫙 뛰어 올려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여유가 없어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죠. 꼭 이게 진보 보수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고 세대 간의 이런 좀 시각차도 느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귀담아 밝혔네요. 듣겠다.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뭐 비판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냐라고 받아치면은 그게 또 정치 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수석은 여러 우려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참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윤수석에 따르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영어로 평창 올림픽,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검색어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아하. 지금 뭐 미국의 이제 MBC TV, NBC가 올림픽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북한에 지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마 마식령 뭐 이런 쪽으로. 예, 그리고 뭐 특파원뿐만 아니라 고위 뭐 부사장급 인사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